안녕하세요. 독일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에 독일의 조기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우의 후보였던 프리드리히 메아츠가 독일의 차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뉴스에서나 또는 슈카월드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히 중도 좌파인 SPD가 지고 중도 우파인 최대우가 이겼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독일에 가져올 변화들과 그리고 현재 독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조차도 이번 선거 결과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 조기 총선의 결과와 앞으로의 독일 정책의 방향, 그리고 왜 독일 사람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놀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는 크게 보면 투표 이전의 언론 예상치와 그리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1등은 최대우 최우수 28.52%, 2등은 극우 정당인 AfD가 20.8%, 3등은 중도 좌파인 SPD가 16.41%, 그리고 이어서 녹색당인 그륜이 11.61%,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링크, FDP, 베스페, 그리고 나머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독일의 조기 총선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짧게 설명하면 기존 독일은 신호등이라는 연립정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호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SPD는 빨간색, FDP는 노란색, 그리고 그륜은 초록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이유는 메어하이트, 그러니까 대다수를 확보해야만 정부를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신호등 연정 안에서도 정당 사이의 갈등으로 투닥거렸고 작년 11월에 FDP인 자유민주당이 연립정부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호등 연정이 붕괴되었고 SPD와 녹색당의 의석만으로는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독일의 총리였던 올라프 숄츠가 정부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요청했었으나 2024년 12월 16일에 신임 투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독일의 대통령은 2024년 12월 27일 연방의회를 해산하고 2025년 2월 23일, 그러니까 저번 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2021년 때의 선거 결과와 비교해서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 올랐고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는지를 보면 독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극우 정당인 AfD가 2021년에 비해서 무려 10.4%의 더 많은 지지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있는 SPD는 9.3%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신호등 연정에 있었던 FDP 또한 7%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호등 연정에 있던 녹색당도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독일 사람들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AfD라는 극우 정당이 무려 20%에 해당하는 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지지율이 무려 2배나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요즘 세상에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었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AfD 지지 선언을 했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독일 내에서는 이 AfD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맥락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또 이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TV에서 반복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때 당시의 역사를 미화 없이 있는 그대로를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도 스스로 이거에 관련해 평생 반성하고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치라는 말을 서스럼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독일 내에서는 나치를 떠올리게 하는 행동이나 말들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극우 정당인 AfD는 본인들은 나치랑은 전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정책이나 그 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행보를 보면 이건 마치 술은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자기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호등 연정은 AfD를 정치적으로 고립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러한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줬었습니다. 또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본인이 AfD를 지지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냥 없었습니다. 물론 말은 안 하고 투표를 AfD를 할 수는 있지만요. 이번 AfD의 지지율이 20%까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이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최근 베를린, 미넨, 아샤펜부르크 등등에서 난민 출신의 이슬람을 믿는 중동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다쳤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가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뜨거웠냐면 AfD를 정치적으로 고립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주요 정당 중 하나인 체데우가 본인들은 스스로 부정하지만 그들의 반이민 정책 공약 중 일부가 AfD에서 주장하는 공약과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비슷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총선의 후보였던 AfD의 알리스 바이델도 국회에서 체데우가 자기네들의 공약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또 다른 라이벌이었던 에스페드나 구륜도 마찬가지로 체데우의 후보였던 프리드리히 메아츠를 강력하게 비판했었습니다. 현재 체데우는 에스페데랑 다시 하나의 큰 연립정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정당은 이민정책, 경제정책 등등에서 이미 다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데우가 내세운 공약들이 다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걸 단순히 체데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보는 참고용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 어떻게 변하는데?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프리드리히 메아츠가 소속되어 있는 체데우의 공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체데우가 본인들의 공약이라고 올려놓았던 자료들을 제가 다시 한국어로 바꿔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마크한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들을 표시한 겁니다.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확실히 충격적인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극우 정당이었던 AfD가 무려 20%에 해당하는 지지율을 보인 거는 정말 깜짝 놀란 일입니다. 앞으로 저도 독일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